안녕하세요, 파인만입니다. 아침 출근길, 흔히들 오늘 불금이라고 하죠. 불금 서울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존에 센터 내에서 촬영을 하는 방식을 좀 버리고 이렇게 서울에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는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제가 생각들을 좀 나눠보고 싶어서 좀 시도하는 방법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일주일에 3번은 서울로 이렇게 출근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아침에 음악을 듣고 또 전자책도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틀어서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운전하고 서울 갈 때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을 많이 정리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나고 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좀 촬영을 해서 좀 전해주고 싶어서 좀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 응시가 어려운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안전운전을 해야 되니까요. 또 물론 안전운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차량이긴 하지만 여러모로 그래도 앞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치료사들에게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는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 책에서 보면은 이제 이 인간이 어떻게 이제 수학을 배우게 되고 수학적인 뇌가 어떻게 삶에 큰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신경과학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쓴 책을 제가 찾아서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나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좀 제 나름대로 좀 감이 와서 이렇게 좀 수업을 해볼까, 이런 교구를 만들고 도구지를 만들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제가 좀 그 책을 보면서 좀 많이 좀 생각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강조했던 그런 수개념, 정말 제가 센터에 다니는 부모님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꼭 해줘야 된다, 이게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 책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이미 신경과학이나 이런 쪽에서 나름의 어떤 그런 실험적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참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었다라는 데 대해서 좀 자신감이 생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교구들, 이 교구들이 정말 좀 더 다양한 곳에서 실제로 사용이 된다 그러면 장애아동 학습은 물론 또 전반적으로 이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또 역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입학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재밌고요. 제가 아주 이제 기초적인 수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9살짜리 자폐아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정말 다양하게 상당히 변수를 집어넣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1-2주 사이에 상당히 좀 수개념에 대해서 눈이 좀 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상당히 처음에는 어려웠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빨리 잡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고요. 어느덧 지금 한 석 달이 지나가면서 상당히 놀라운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학교에서는 얘는 딴 데만 쳐다본다, 안 한다, 이런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아이를 전담하고 있는 특수교사가 이 아이가 저랑 90분 가까이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한다
라는 모습을 본다면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이 참 들어요. 뭐 와서 볼 일은 없겠지만 동영상으로 보여준다 그래도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뭐 나름의 뭐 특수교사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창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자폐아동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 이 아이들은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왜? 상호작용도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지시사항 따르기도 어렵다, 이미 안 되는 것들로 다 특징이 지어져 있는 아이들한테 뭔가 되는 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또 특수교사로 이렇게 오래 재직을 했다면 당연히 학교에서 아주 안 되는 것부터 보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해도 달라지는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다르고요. 그 아이도 물론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오지만 저는 그렇게 해냄으로써 훨씬 집에서의 자기 어떤 포지션이 달라진다라는 거. 근데 그게 성장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자기의 포지션이 여전히 돌보고 돌봄을 당해야 되고 또 항상 누구에게 의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아마 자폐아동을 전문적으로 치료한다라고 간판을 내고 온 곳에서는 어쨌든 이 아이가 일반 아이에 가깝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많은 것들을 하자고 그래요. 뭐 정말 언어 치료는 뭐 주 5회, 뭐 감통도 주 3회, 뭐 놀이 치료도 주 몇 회, 뭐 놀이 체육, 뭐 정말 이 아이가 어마어마한 스케줄을 소화를 해내야 되죠. 근데 그러한 치료들 중에 아이를 생각하게 하는 치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초등학교에 들어간 순간부터 아이를 상당히 정신적으로 인지적으로 힘들게 하는 상황이다. 그런 점들을 좀 더 미리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대비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저는 이제 그게 가장 큰 기존 자폐 전문 치료센터들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언어 치료가 아무래도 초반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치료들에서 재미를 본 엄마들이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치료를 하면 나아질 거다라는 생각으로 치료를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치료사들이 처음에는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하지만 결국은 언어 치료사들의 그런 능력의 반목을 잡는 것도 뭐냐, 결국은 이제 아이의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인지치료라는 분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조용조용히 이 아이가 뇌를 사용해서 언어도 습득하고 여러 가지 행동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효과를 막 드러내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들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계속 보느니 차라리 눈에 보이는 효과들을 보겠다 해서 다른 치료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치료들은 아무리 어렸을 때 3, 4살부터 하더라도 결국 7살이 되면 미천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아마 자폐아동 부모님들이 치료센터에 가도, 자폐 전문센터에 가도 인지치료를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 그 수요가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 들어갈 시점에서 엄마들이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망가질 대로 인지구조는 망가져 있고 그것들을 뒤늦게 책임지고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인지치료사는 많지 않다. 왜? 너무나 심각하면 정말 인지치료사의 그런 능력으로 버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정말로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근데 엄마 아빠들은 아니 얘가 이거를 하면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서의 이제 뭔가 부모하고의 어떤 그런 소통이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린 자폐아동들 7세 이하 자폐아동들을 전문으로 인지치료를 하는 선생님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7세 이후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선생님들도 있느냐? 아마 뭐 어느 정도 좀 고기능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좀 모를까, 여전히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면 사실 어렵다 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기존 센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은 결국은 그 센터에 자폐아동의 인지치료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을 보고 어머님들이 가셔야 되는데, 다들 이제 말이 느리고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말문 트이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그게 가장 큰 엄마의 실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문 트이게 한다고 가서 훈련에 맛을 들이게 되면 이 아이들은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조금 생각이 있는 그런 센터 원장들이라면 향후 우리 센터가 좀 어린 자폐아동을 좀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사람을, 인지치료하는 사람을 좀 뽑아놓고 어머님들에게 계속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겠구나 라고 잠깐 생각은 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엄마들이 안 받으려고 하는데 선생님을 뽑아놓고 월급을 줄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다 선생님들과 비율제로 나눠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스케줄이 일주일에 나오지 않는 스케줄이다 그러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점점 씨가 마르게 되는 거예요. 어린 자폐아동을 전문적으로 인지치료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지금 자폐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이런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상호작용이 좋아지고 막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좀 인지치료를 받으면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센터에서도 말을 못 하겠죠. 실질적으로 엄마들이 수요가 없어서 채용해서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한 5, 6년 이상 계속 누적되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뭐 이렇게 경계선 지능을 대상으로 좀 인지치료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있을지 몰라도요, 자폐아동을 전문적으로 내가 이렇게 분야를 개척해 가겠다 해서 하시는 치료사들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어떤 곳에서는 원장이 언어치료를 하다가 언어치료사를 뽑고 본인이 인지치료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어치료적인 접근으로 오랜 세월을 해오신 분이 인지치료를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다? 저는 그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거는 본인도 배워보면 아실 거고요. 물론 이제 시중에서 뭐 어디에서 주는, 협회에서 주는 그런 거 가지고 뭐 해본다, 뭐 그걸로 과연 나아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협회의 수준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엄마들을 만족시킨다? 그거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엄마들이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FI로 가능하냐? 근데 아무리 뭐 고기능 자폐여도요,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어도 베이직 단계를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인지기능이 아주 개판이에요. 개판.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엄마들은 글씨 쓰고 뭐하고 막 그런 거 조금 뭐 계산 조금 막 한다고 막 어머님 얘기하시는데, FI 베이직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그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냥 어쩌다 반짝 막 나오는 그런 인지기능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고기능 자폐 아동을
다니는 그런 센터에서도 FI를 하는 선생님들이 시도를 하다가도 조금씩 발을 빼는 이유는 손댈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엄마들은 베이직 도구질을 하고 있는데 언제 스탠다드를 가냐고 쳐다를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정말 치료사들은 부담감이 너무 커지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못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슬슬 발을 빼야 되겠죠. 왜, 이게 정말 한 칸 한 칸 가자고 했을 때 다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겪었고, 그런 것들을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대처해 나가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제가 지금의 실력을 갖게 됐기 때문에, 지금 5년 차 이내에 FI를 배우신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은 정말 도구질은 좋은데 아이를 데리고 하는 데 있어서 빈 구멍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아요. 그냥 한번 자격증 따면 끝이에요. 현재 뭐 수도권에서 배운 사람들이 거의 한 500명에서 한 800명 정도, 한 1000명 가까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데요. 거의 자격증을 한 번만 듣고 따지 여러 번 듣는 케이스들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저희 엘코 협회에서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거의 뭐 스탠다드 1하고 베이직 1은 2번 이상씩 듣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들어야지 정말 조금씩 케이스를 늘려가고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자격증만 따고 어디로 가서 갑자기 나는 전문가 행세를 하고, 뭐 시간당 뭐 6만원 받던 사람이 7만원 받고 8만원 받고 전부 다 가격을 뻥튀기만 하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좋은 도구질을 가지고 갔다면 정말 열심히 해서 그 값만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정말 자기도 우습게 보다가 아마 쩔쩔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 자꾸 어머님들이 중간에 그만뒀어요 라고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처음에 하는 도구지부터 엄마들이 너무 쉽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FI를 하는 선생님이, 치료사가 엄마 눈에 너무나 쉽게 중재가 아닌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재적인 접근을 했다면 엄마들이 상당히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다뤄줍니다 라는 느낌을 받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FI는 원래 이렇게 그냥 잘 안 되나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사람이 좀 다른 게,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럼 나한테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어디서 더 배워볼까? 근데 이렇게 자신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치료사가 있고요. 안 되네? 그럼 애가 문제인가 봐 하고 애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애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은 당연히 FI를 배울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 탓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든 배워야죠. 밤낮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돈 내고 배워야 되는 게 맞아요. 자신은 비싼 돈을 받고 싶어 하고, 근데 빈둥빈둥 집에서 놀고 있어요. 인터넷이나 뒤지면서 번역기나 돌려가지고 외국 논문들 살짝살짝 읽어가면서 FI는 이런 거야. 저는 뭐 그렇게 배운 사람들, 저는 아이하고 1년 이상 가기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꾸 이제 쉬운 도구질 위주별로 가게 된다. 그러다 보면 엄마들은 뭐 선생님이 이제 베이직 1단계 끝났어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 진짜 끝난 줄 알아요. 근데 베이직 1단계 도구지가 몇 개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베이직 1단계 끝났어요 그러면 그냥 엄마는 막 엄청 대단한 게 끝난 줄 알아요. 빼먹고 끝난 거예요. 빼먹고. 어디 카페에 보면 뭐 1년 안에 뭐 베이직이 다 끝나고 스탠다드를 들어가서 뭐 컴패리즌을 하고 뭐 AP를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 막 나온다는데, 그 완전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엄청 빼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해도요, 베이직 1단계를 1년 안에 끝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 엄마들이 그런 치료사들 원장들 말장난에 넘어가는 거예요. 끝날 수가 없어요. 장수를 봐도,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끝낸다? 그러면 뭐 한 타임에 뭐 3장 4장씩 풀었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엄마들이 정보를 잘 전달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예전처럼 그냥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이면 1년에 한 50주인데 이런저런 행사 빠지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많아야 그럼 1년에 한 30번 올 텐데, 스탠다드 베이직 1단계 도구지만 해도 장수로 따지면 20장 15장 거의 한 100장 가까이 돼요. 스탠다드 아니 베이직 1단계만 하더라도. 그러면 30분 정도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뭐 2타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한 40분 할 텐데, 그럼 한 타임에 30분 한 타임에 3장씩 했다? 그러면 뭐 루벤 포에스타인 박사가 자다가 일어나겠죠. 그 40분 만에 3페이지를 완벽하게 아이가 이해하도록 만들었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 사례는 어디에도 지난 70년간 보고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는 좀 정도를 걸어야 된다. 왜 안 되는 걸 자꾸 되는 것처럼 해서 엄마들에게 허황된 꿈을 갖게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배운 거예요. 그 치료사가 정말 잘못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트레이너한테 잘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잘못 배운 게 아니라 배운 게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문제집 풀듯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는 무슨 죄일까요? 저는 그런 사례의 주인공인 아이는 과연 뭘 배우고 그 사람한테 생각하는 건 배웠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치료사들이 뒤늦게 FI를 알게 되고 배워가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어려워요. 왜 그동안 내가 그렇게 심리학 전공하고 뭐 발달 아동학 전공하고 했는데 왜 그 학교에서는 그런 전공 과목으로 이런 걸 다루지 않았을까? 그러지 나와서 돈 내고 배워야 되니 미칠 노릇이겠죠. 더군다나 나이 30 중반 넘어가고 40 넘어가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계속 쓰지 않는 한.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짐작 해석하는 게 버릇이 생기단 말이에요. 근데 FI는 짐작으로 감으로만 가게 되면 사실상 깊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는 그만두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배우러 다녀야 돼요. 자꾸 전문가를 찾아가서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피드백을 받는데 돈이 들어간다. 당연하죠. 시간을 당연히 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든 돈을 내고 가서 배우세요. 전문가가 그런 것들을 아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들의 몸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 결국은 그 코칭을 받아서 달라진 아이들이 밖에서 또 돌아다니면 엄마들이 쟤 달라졌네 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가장 최고의 광고 효과죠. 나를 통해서 달라진 아이들이 주변에 돌아다니면 결국은 그 애를 보고 많은 애들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자신이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케줄이 많은데 하루에 몇 타임을 하는데 힘들어서 못해요. 집안일이 있어요. 못해요. 뭐 이래저래 뭐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배우지 못하면 그 피해는 내가 치료하는 아이한테 고스란히 가는 거다. 결국은 나의 그런 가치는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가능성이 보이는 치료사들이 현실적인 어떤 그러한 장애물들 때문에 결국은 현실과 타협해서 대충 살아가고 대충 시간 때우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그만두고 나가면 또 새로운 애들 원장이 방에다 집어넣어주면 또 그냥 그렇게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40대 50대를 맞이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여러가지 얘기를 나눈 거예요. 사실상 많은 자기 개발서에서 얘기를 하죠.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리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내가 정말로 올인하고 싶고 내가 정말 내 인생에 한 번뿐인 그 소중한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저도 FI 하나만 보고 이 길을 걸어왔고, 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가면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서 좀 하나씩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성공 사례 한 해가 또 다음 성공 사례를 이끌어내는 힘이 될 거니까요. 하나에 집중을 하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냥 대충 먹고 사는데 시간을 쓰면 나중에 정말 갈 데 없어집니다. 여러모로 어찌됐든 한국 사회가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했을 때 앞으로 10년 뒤에는 상당히 많은 인구수가 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20대 중반 30대 중반인 선생님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신만의 센터를 차려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려면 좀 잘 배워야 되고 자신에게 좀 가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운전 중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